자, 여러분 등비수열 SN은 선생님 무슨 꼴이라고 그랬죠? AR에 N제곱 플러스 B꼴로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 보이죠? 둘이 합이 0이면 이 합이 0이면 A1과 S1 일치하고 0이 아니면 A1과 S1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게 왜 그렇게 성립하는지 증명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AN은 누구에서 누구 뺀다고요? SN에서 SN-에서 뺀다고요. 등차든 등비든 어떤 수열이든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꼭 등차 등비하면 되는 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AR에 N제곱 플러스 B에서 누굴 뺀다고요? AR에 N-2 지금 현재 이거 하고 있죠? N-1 플러스 B를 뺀다고요.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죠? 그럼 B는 사라질 거고요. 선생님이 누굴 떨어뜨렸죠? R을 하나 떨어뜨렸죠? 그래서 AR에 N-, 이렇게 한다고. 둘이 합치면 R의 N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AR에 N-1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뭐로 묶으면? R의 N제곱 묶으면 AR-A 이게 R의 N-1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뭐라고 쓴다고요? 2번이라고 쓴다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뭐에다 2를 넣는다고? N에다 2를 넣는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A1은 여기다 2를 넣으니까 1 뿅 하고 들어가면 이게 R의 0제곱 생략이죠. AR-A가 되는 거고 S1은요. 여기다 2를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 1. 그렇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AR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얘 둘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A1과 S1이 일치해야 된다고. 그러면 AR-A는 AR 플러스 B가 되고 얘는 없어지고 넘기면 A 플러스 B가 0이 된다면 A1과 S1이 일치하기 때문에 N은 1번부터 해도 된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원리합계는 무슨 수열의 합에서 나온다고요? 등비수열의 합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면 등비수열에서는 우리가 합을 하려면 등비의 합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초항과 공비와 항수가 필요하죠. 오케이?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리합계는 뭐만 잡아내시면 된다? 초항과 공비와 항수를 잡아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공비 즉 이율은 줄 거라고요. 이율 무조건 줘요. 안 줄 수가 없어요. 안 주면 못 풀거든요. 오케이? 무조건 줘요. 그 다음에 항수 몇 년 동안 적금했는지 무조건 줍니다. 무조건 준다고요. 몇 년 동안에 적금했는지 준다고요. 그러면 초항만 우리가 잡아내시면 돼요. 그러면 초항을 잡아낼 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월 초에 적금해서 계속 월 초에 계속 적금하다가 마지막 돈을 우리가 적금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월 말에 즉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적금하고 2월 1일 날 적금해서 12월 1일까지 해서 총 몇 번 적금했죠? 12번 적금했겠죠? 근데 찾는 돈은 12월 20, 31일 날 이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한 달이 지났다고 봅니다. 가끔가다 또 이거 갖고 선생님 한 달이 안 지났는데 하루 모자나요 이런 게 아니라 수학에서는 이 다음 사이클이 넘어가기 전까지를 일로 보기 때문에 이때를 한 달로 봅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12번 적금하고 나서 얘는 말에 줬죠.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 초에 적금해서 말에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기말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말불. 알았죠? 기말불을 할 때 적금해 볼게요. A. 지금 현재 A1씩 계속 일정에 적금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은 이율이 R이라고 하죠. 이율을 R이라고 하면 이 A한테 돈을 이자를 한 달 거를 준다고 안 준다고? 준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A의 1 플러스 R이 되죠. 그 다음에 그 전에 11월 1일 날 적금했던 돈이 A에 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 돈은 한 칸, 두 칸 같기 때문에 두 달 지난 걸로 봐야겠죠. 그러죠? 그래서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죠. 요 밑에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오케이? 항수가 몇 개입니까? 12번이지 않습니까? 12번. 이율 준다고요. 문제 출제자가. 오케이? R 준다고요. 이게 초항이라고요. 알았죠? 그래서 초에 적금해서 자 이제 정리합시다. 초에 적금해서 말에 찾는 친구는 초항에다 이자를 붙입니다. 알았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시 원리합계는 등비수열의 합인데 공비하고 항수를 못 잡아낸 일이 없다고. 뭐만 중요하다고? 초항에다 이자를 붙일지 안 붙일지만 중요하다고. 그래서 초에 적금해서 말에 찾으면 이자를 붙인다고 안 붙인다고? 붙인다고. 이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어떤 돈도 있냐? 기말불도 있다고. 지금 선생님이 지금 기말불한 거죠. 기말불. 이렇게 적금하고 자 여기까지 안 갑니다. 무슨 얘기냐? 초에 적금해가지고 마지막 적금을 하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 돈은 마지막 적금 12번을 채우기 위해서 마지막 적금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돈을 넣었어요. 그럼 이 돈은 은행이 바보가 아닌데 넣자마자 바로 돈을 찾았대. 적금 이거 이자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주죠. 얘는 이자를. 그래서 얘가 그냥 옵니다. 이자를 안 준다고. 그 다음에 이 돈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 건너뛴 걸로 보겠죠. 그래서 얘는 이자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거는 당연히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12달 채웁니다. 그래서 얘는 초에 적금해서 초에 찾아버리기 때문에 초에 적금해서 물론 이제 문제를 바꾸면 말에서 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는 여러분 보기 힘들 거니까 초에 적금해서 바로 초에 찾는단 말이 있다면 얘는 이자가 안 붙는다고. 그래서 초항해가 초에 해서 초에 하는 거는 이자가 안 붙는다고. 얘는 그대로라고. 무슨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겪을 일은 없지만 자 이거는 무슨 원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냐? 바로 상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상환. 여러분 이제 상환이라고 하는 거하고 상환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라고 하는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자 상환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빌렸어요. 오케이? 그거를 10달에 나눠서 갚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10달에 나눠서 갚으면 되니까 10만 원씩 10번 갚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자, 1월 1일 날 내가 100만 원을 우리가 이제 100만 원을 나눠서 갚아 가지고 10만 원을 10번 해 가지고 100만 원을 만들어 봅시다. 10만 원. 자, 2월 1일 날 10만 원 해 가지고 쭉 해서 10월 1일 날 10만 원.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율이 예를 들어서 이율이 뭐 5%만 잡죠. 5%. 그러면 이 돈은 자 상환이란 돈은 초항을 잡을 때 무조건 초의 초로 잡아야죠. 왜? 상환은 마지막 적금을 우리가 예를 들어 돈을 빌려서 마지막 돈을 주고 나면 바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돈을 주고 나면 바로 상환이 끝나는 거지. 거기서 한 달 지났다가 마지막 돈을 줬어? 그러면 한 달 지났다가 이제 나 다 갚은 거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상환은 주자마자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따른다고. 알았죠? 그래서 이 1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안 붙는다고. 그 전에 9월 1일 날 우리가 갚았던 10만 원은 10에 곱하기 뭐가 돼요? 10에 곱하기 뭐가 돼? 1.05라 그래야죠. 5%니까. 오케이? 1%가 0.01이잖아. 그럼 5%는 1.05로 잡아야지. 여기 봐요. 이율에다가 1, 기준량 1에다가 이율을 붙이니까. 알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는 돈들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알았어요? 네. 그럼 이 돈이 내가 1월 1일 날 우리가 100만 원을 빌렸어요. 100만 원을. 100만 원을 빌렸을 거 아니에요. 100만 원을 가만히 은행에 놔두면 달마다 5% 줘가지고 어떤 돈이 돼요? 100 곱하기 1.05에 10 우리가 현재 10달이라 그랬으니까 10개월. 이 돈하고 일치해야지 돈을 다 갚은 거죠. 무슨 얘기냐? 1월 1일 날 100만 원을 빌렸으면 그 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율만큼의 돈으로 가치가 바뀌어 있다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고.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10년 전에 내가 100만 원을 빌렸어. 근데 그 10년 후에 100만 원을 갚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돈의 가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어떤 특정 이유를 가지고 돈의 가치가 바뀌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내가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렸다면 10년 후에 같은 가치의 100만 원을 갚아주는 게 맞지. 그지? 이해가 안 돼요? 돼요? 네. 그래서 원리 우리가 100만 원을 빌렸다고 10만 원씩 10번 갚은다 해서 돈을 다 갚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빌린 돈과 내가 10번에 나눠서 갚은 돈의 가치가 일치해야 갚는 돈이 된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갚을 때는 10만 원보다 조금 더 많이 해야 갚을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지. 이해하셨어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원리합계라고 하는 것은
뭐만 잘 잡아내시면 된다? 초항만 잘 잡아내시면 돼요. 왜? 공비하고 항수는 줄 거니까. 알았죠? 네. 그래서 상한 문제에서 이제 상한 문제 정리만 할게요. 마지막으로. 자, 내가 빌린 돈을 우리가 빌린 돈 라지 A로 하죠. 이유를 R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매달 갚는 돈을 우리가 X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갚는 달을 우리가 N이라 하죠. 자, 내가 빌린 돈을 A1을 빌렸을 때 얘를 매달 갚을 때 상환은 뭐라고? 등비수열의 합에 넣을 때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1, 공비 마이너스 1에 초항에다가 매달 갚는 돈 곱하기 1 플러스 R에 N년 마이너스 1. 초항, 이게 초항자리죠? 이 자를 안 붙인다고, 상환은. 알았죠? 상환은 초항에다 안 붙인다.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N년 전에 빌렸던 이 A1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으로 돈이 가치가 바뀌어 있다. 이게 상환의 식입니다. 여기다 뭐 넣는다고요? 무슨 돈? 빌린 돈. 이게 뭐라고? 매달 갚는 돈. 그 다음에 이율. 뭐죠 얘가? 갚는 달.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식이 세워진다고. 결국 이쪽이 무슨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등비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여기서 식이 나오는 거라고요. 자, 4% 때문에 R이 0.04예요. 그 다음에 초에 적금해서 후. 초에서 말. 그죠? 기말불. 오케이? 초항 이자를 붙인다고 안 붙인다고? 붙인다고. 초에 적금해서 말. 초항 이자를 붙인다고. 오케이? 자, N년. 자, 찾았죠? 잘 모르겠으면 여기 보시면 된다고. 됐죠? 그 다음에 공비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된다고. 왜? 무조건 얘를 사용해야 되니까. 알았죠? 그래서 SN은, 원리학계 SN은, 자, 초항 쓸게요. 초항은 우리가 10만 원에다가 1.04 이자를 한번 붙인다. 이게 포인트고요.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공비는 0.04. 그 다음에 항수는 N년, 바로 10년이죠. 그래서 1.04 마이너스 1에 초항 10에 1.04에 10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걸 계산하려면 특별히 로그를 주지 않는 이상은 여기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준다고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도록. 여기다 1.48 넣으시면 돼요. 알았죠?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매월 초에 10만원씩 월이율 1%로 1개월마다 복리로 3년간. 자, 여기 보시면 된다고. 이율, 그쵸? 1.01, 36. 자, 어디 있나요? 초에 적금해가지고 3년 후, 그죠? 3년 후 채우고 말해준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초항은 초에 적금해서 말해줬기 때문에 이자를 붙인다고 안 붙인다고? 붙인다고. 알았죠? 그래서 초에 적금해서 말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10만원씩이죠. 10만원씩 1.01. 그 다음에 공비는 자 1%니까 0.01 R이라고 해야겠죠. R이. 공비는 R로 잡읍시다. 그 다음에 항수는 여기 있네요. 36개월. 그래서 원리학계 SN은 1.01-1에 그 다음에 10에 1.01 곱하기 1.01에 36제곱 마이너스 1. 여기를 1.43으로 넣어서 계산하랍니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자, 또 갑니다. 초에 일정한 금액을 2%로 한 달마다 복리로 2년 후에 얼마를 만들 거예요? 1,000만 원을 만들 거예요. 자, 초에 일정한 금액. 자, 이게 우리가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초에 적금해가지고 2년 후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24개월. 이율은 2%. 다 나와 있다고요, 저기. 그래서 1.02 마이너스 1에 초항의 이자를 초에 적금해서 말해봤기 때문에 이자를 붙인다고 줬습니다. 1.02에 24 마이너스 1. 그게 얼마예요?
1000만 원이 되도록 A를 찾아내랍니다. 물론 여기를 얼마로 계산하래요? 1.6으로 편의상 계산하라고 써져 있습니다. 됐죠? 자, 11-10번 초에 일정한 금액을 1% 이율로 한 달마다 복리로 계산하여 5년 후에 5천만 원. 자, 1% 60개월. 그죠? 그래서 5천만 원 만들란 얘기죠? 그래서 1.01에 마이너스 1에 A 곱하기 1.01에 몇 제곱 60제곱 마이너스 1 했더니 우리가 5천만 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를 뭐로 계산하신다고요? 1.8로 넣어서 계산하신다고요. 됐죠? 그 다음에 완지우고 그대로 한번 가보죠. 24번. 자, 얘는 이 400만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했어요. 이달 말부터 12개월 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지불했어요. 1%래요. 그쵸? 그랬을 때 매달 갚아야 될 돈. 자, 이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는 400만원을 빌렸을 때 이 돈이 가만히 있지가 않다고요. 이 돈도 1.01에 여기 보이죠? 12개월. 이만큼의 돈으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마치 뭐처럼 내가 그 10년 전에 400만 원 빌린 돈과 지금 내가 갚아야 될 400만 원과 빌린 돈 400만 원 같은 400만 원이 아니잖아요. 10년 전에 400만 원이 상당히 큰 돈이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그런 느낌처럼 이 변화가 일어나는 이거를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알았죠? 내가 빌린 돈 400만 원을 내가 12번에 나눠서 1.01-1에 내가 매달 갚아 나가야 될 돈하고 1.01에 12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요. 왜 여기에 1.01을 안 붙이냐면 마지막 돈을 갚자마자 바로 우리는 끝난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얘는 1.01의 상환 문제는 여기다가 초항에다가 이자를 안 붙인다. 상환은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알았죠? 네, 적금, 초에 적금에서 말에 찾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분명히. 잘 기억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 두 부분은 1.13으로 넣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다. 이런 상황이라고요. 됐죠? 네. 자, 1번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 자, 1번 A에는 첫째 항이 공비가 3이니까 n-1제곱 486에서 이 자연수 n값이 뭡니까? 이렇게 찾아달라는 얘기죠. 네. 그게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2번 등비수열에서 10항을 구하세요. 자, 초항이 얼마입니까? 초항이 16, 공비는요 얼마씩 곱했죠? 마이너스 2분의 1씩 곱했죠. 그래서 1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10항이라 쓰니까 몇 제곱? 9제곱 하시면 10항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n-1이니까. 3번. 자, 이 A2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하죠? 등비수열이니까 A2번 항은 AR이라고 표현하고 3번 항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AR의 제곱으로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대입 위주가 아니라 나누라고 그랬죠. 약분. 그래서 R2니까 A는 3. A7번은 3 곱하기 2에 n-니까 6제곱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나누기 위주로 가라. 내항 외항이죠. 내항 외항. 그렇죠? 그래서 A5번에다가 8을 곱하랬어요. 8 곱하기 A5번 항은 A2번 항 곱하기 1. A6번은 1이다. 그래서 8 곱하기 AR의 4제곱은 AR이다. AR의 5제곱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뭐 다른 사항은 없고요. 요거를 정리를 하면 양변 나누면 R 세제곱은 8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양변 나눴더니. 그래서 R은 2분의 1 밖에 안 나오죠. 홀수 제곱은 실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R을 2분의 1 대입하시면 A 곱하기 2분의 1의 5제곱. 이 1이랍니다. 그러면 2분의 1의 5제곱은 32죠. 32. 그래서 A는 32가 되겠다. 양변을 곱하시면. 그래서 A8번은 32 곱하기 2분의 1의 7제곱을 계산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됐어요? 자, 내수가 이 순서대로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을 이룬답니다. 그때 이 값들을 정리해보면 1, A, B, C라 그랬으니까 공비 R이죠. 곱하기 R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R, B는 R 제곱, C는 R 세제곱 이랬다 곱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어디다 넣으래요? 로그 AB는 C에다 넣으래요.
그러면 여기다 넣죠. 로그 여기는 r, b는 r 제곱은 r 세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누가 떨어뜨리죠? 2가 떨어뜨리죠. 그래서 2는 r 세제곱. 그래서 r이 값이 뭐냐 물어봤으니까 r은 양쪽에 3분의 1제곱 하면 되니까 세제곱근 2라고 하든지 r 뭐라고 하면 되죠? 2의 3분의 1제곱이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3과 96 사이에 4개의 수를 넣어서 6개의 수가 차례로 등비수를 이루게 할 때 가장 작은 수, 가장 큰 수 3과 여기 A1, A2, A3 4개 넣어서 96까지 총 6개죠. 그래서 R을 1번, 2번, 3번, 4번, 5번 곱했죠. 그래서 3 곱하기 R을 5번 곱했을 때 96이다. R의 5번은 3으로 약분하시니까 32다. 홀수니까 R은 2가 되겠죠. 그러면 R이 2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2. 그 다음에 계속 2를 곱해서 제일 작은 수. 이 친구는 2를 곱했으니까 6. 반대로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48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 합을 구하랬으니까 6 더하기 48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세수, 사인, 이 코사인, 탄젠트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를 배우게 되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일단 등비중앙만 적용시켜보죠. 자, 등비중앙을 적용시키면 가운데 거에 2배가 아니 제곱이 양쪽 거의 곱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4 코사인 제곱이 되고요. 4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요. 얘는 사인 세타 곱하기 자 여기서 이제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랍니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분의 1은요. 역수겠죠.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둘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넘기면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0. 그래서 코사인 세타로 묶으시면 4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0이거나 또는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이겠죠. 그랬을 때 자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하는 90도를 뜻하는 거예요. 90도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게 90도 안에서 0은 들어오면 안 되고 이 친구가 정답이 된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여기 2를 빼먹었네요 선생님이. 2를 빼먹었네요. 곱하기 2 그럼 여기 곱하기 2가 들어가고 여기 2가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2분의 1이네요. 2분의.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면 이제 90도 사이에서 특수각이죠. 코사인 몇 도가 2분의 1이었죠? 60도가 2분의 1, 60도. 알았죠? 네, 알고 있으시고. 자, 다음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랬어요. 합. 뭘 찾아내죠? 초항, 공비, 항수를 찾아내면 되겠죠. 1번, 초항이 얼마죠? 16. 공비는요? 2분의 1. 항수는요? 자, 일반항 찾으면 되죠. 일반항. 16 곱하기 2분의 1에 n-1을 했더니 16분의 1이 됐다. 그렇죠? 그럼 양쪽에 16분의 1을 이렇게 곱하시고 16분의 1은 2의 4제곱이니까 2분의 1에 8제곱이죠. 2의 4제곱, 2의 4제곱, 8제곱. 그러면 이 둘이 똑같아야 되니까 n은 얼마죠? 9죠. 9. 자, 이렇게 이제 잡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S9번은 1-2분의 1에 자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뒤로 보내야죠. 그래서 초항 16에 1-2분의 1에 9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자 2번은요. 초항이 3이고요. 공비는요. 얼마씩 곱했습니까? 마이너스 루트 2로 곱했나요? 네, 마이너스 루트 2 맞네요. 자 항수를 보죠. 항수. 자, 3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2에 n-를 했더니 이게 마이너스 24 루트 2가 됐다. 항이 몇 개인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약분 38에 24 마이너스 루트 2에 n-1제곱은 자 8이 루트 2에 8이 2의 3제곱이니까 루트 2의 6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의 7제곱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둘이 같아야 되니까 n은 얼마죠? 8이죠. 8. 그래서 S8번은
자, 공비가 음수니까 뒤로 보내죠. 마이너스 루트 2의 초항 3의 1 마이너스 루트 2의 8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계산할 때 무순화도 시켜야 돼요. 유리화도 시켜야겠죠. 네. 자, 9번. 자, 이렇게 표현됐을 때 자, n 다음이 당연히 누구겠어요? n 다음에 n 플러스 1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n에서 다음 항까지 갈 때 2를 곱했대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an 플러스 1 이게 r이다. 얘가 공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전에서 다음으로 갈 때 2를 곱했다. 2가 공비란 뜻이에요. 그럼 초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것에 6항까지 합을 구했으니까 S6번. 그래서 공비가 2라 그랬으니까 초항이 3이고요. 2에 6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초항이 궁금하시면 2를 넣으시면 돼요. 2를. 그럼 여기다 2를 넣었더니 5 곱하기 2 이렇게 됐으니까 초항이 10이네요. 공비를 잡아내시려면 물론 여기 n 밑에 이렇게 하려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2 넣으세요. 2. 그럼 5 곱하기 2의 3제곱이죠. 5, 8에 40이네요. 네, 공비 4죠. 또는 이 친구 뒤에 있는 것에 이게 2n이다 보니까 물론 뒤에 마이너스인지 신경 쓰지 마시고 n 밑에가 여기에 2n이다 보니까 공비가 4니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2 넣으시라고 그냥. 공비 4. 그래서 S6번은 4-1의 초항 10. 그래서 4의 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물론 4의 6제곱이 2의 12제곱이니까 산수가 좀 크니까요. 신경 쓰시고. 자, 10번 보죠. 첫째 항이 4, 공비가 마이너스 3인 n항까지 324인 등비수열에서 n항이 324라고 그랬으니까 저 일반항 아닙니까? n항이라고 하는 게 일반항이에요. 첫째 항이 4, 공비가 마이너스 3, n-1제곱 했더니 324래요. 바로 n항, n번째 항이 324다. 일반항, 맞죠? 4 약분하죠. 4 약분하시면 얼마죠? 4, 8에 32, 4, 1은 4. 그래서 마이너스 3에 n-1이 마이너스 3 입장에서는 몇 제곱이 81이죠? 참고로 3의 4제곱이 8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3의 4제곱도 81이죠. 그래서 n은 당연히 음수가, 홀수가 나와야지 여기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n은 5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S5번 하라는 소리니까요. 바로 공비가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에 초항 4, 1 마이너스 3에 5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됐어요? 네. 11번 등비수열에서 다음이 성립할 때 7번을 구하랍니다. 자, A1, A, A2, AR, A3번은 AR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 거 쓰면 A4번은 AR 3제곱, 5번은 AR 4제곱, 6번은 AR 7제곱이 8이랍니다. 그러면 이걸 두 개를 보고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선생님이? 이 친구가 발생하도록 이 세 친구를 뭐로 묶으면? R 세제곱으로 묶으면 두 번째 있는 식을 R 세제곱으로 묶으면 A, AR, AR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어요? 6인가요? 네. 아닌데요? 5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64를 이제 수용하고 넣으면 R 세제곱 곱하기 64는 8. R 세제곱은 8분의 1. 그래서 R은 2분의 1. R이 2분의 1 나왔으니까 여기다 2분의 1 넣으면 A 2분의 1 R A 4분의 1 A는 64. 그러면 4분의 얼마죠? 이거 계산하시면 4분의 7인가요? 아닌가요? 4분의 4, 5, 6, 7 맞네요. 4분의 7 A가 64 이렇게 되죠. 그러면 A가 나오겠죠. A가 나오면 A 7번은 A R의 6제곱에 숑하고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에서 1번, 3번, 2번, 4번 곱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0.01을 자, 뭔가의 로그 값을 준 거 봐서는 상형록을 이용해 보세요 라는 그런 뜻이겠죠. 자, 먼저 A1, A3, A1, A3번은 A 곱하기 AR의 제곱이 9분의 16이랍니다. A2, A4 얘는 AR 곱하기 AR의 3제곱이 81분의 16이랍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둘이 이렇게 나눠버리죠. 나누면 뭐만 남죠? R 제곱분의 1만 남죠. 얘는 약분 9, 9, 81 약분 분모 분자 9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R은 3분의 1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3분의 1로 되죠. 제곱되니까. 자, 첫 줄에 모든 항이 양수인 너 이거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대입하시면 여기다 대입하실 거예요. A제곱 곱하기 9분의 1은 9분의 16이니까 A제곱은 16 모든 항이 양수니까 A는 4. 네, A도 잡아냈어요. 자, 일반항 가죠. 일반항 4 곱하기 3분의 1에 n-1제곱 조심하시고 일반항이니까 그 친구가 0.001 오케이? 또는 0.001이 10의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1000분의 1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얘를 풀기 위해서 무슨 로그를 씌운다? 양변에 상형 로그를 씌운다. 그럼 얘는 로그 4, 2 로그 2죠. 자, 플러스 로그 3분의 1. 이게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3분의 1이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거죠? n-1이 있으니까 3의 1-n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그래서 로그 3의 1-n 뭐 좀 이따 떨어뜨리시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0.00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하죠.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얘를 앞으로 떨어뜨리고 이제 다시 한번 써볼게요. 2 곱하기 로그 2 플러스 1-n 곱하기 로그 3 얘는 떨어뜨리면 그냥 마3이죠. 얘는 마3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뭘 넣으시라고요 여러분? 저기 써져 있네요. 0.3010 여기다 뭐 넣으라고요? 0.4771 오케이? 계산 자체가 만만치 않아요. 소점 이제 4칸 옮겨야 되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부등식 아닙니까? 그렇죠? n의 특징이 뭐라고요? 저기 써져 있잖아요. 두 번째 줄에. 항번호니까 당연히 n은 자연수 n이죠. 오케이? 그래서 자연수 n 찾아내시면 돼요. 13번. 세수 6과 a와 b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ab-50이 등비 수열을 이루고 네. 등차 수열은 등차 중앙 가운데 거의 2배가 양쪽 거의 2배가 양쪽 거의 합과 같다. 등비 중앙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쪽 거의 곱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정수 AB. 오케이? 정수랍니다. 부정방정식처럼 정수 신경 쓰시랍니다. 자, 대입해보죠. 뭐는? B는 2A-6. 그쵸? 여기 식에다 대입하죠. 2A-6의 제곱은 마이너스 50 곱하기 A. 4A 제곱 마이너스 4, 6에 24A 플러스 36은 마이너스 50A. 넘어오시면 4A 제곱 마이너스 74A인가요? 아닌데. 플러스 50이니까 26A인데 플러스 26A 플러스 36은 0. 자, 2A제곱 플러스 13A 플러스는 0. 2A, 13을 만들어야 된답니다. 63, 36, 12, 안 되죠. 92, 맞죠?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A는 정수니까 이 친구죠. 마이너스 2. A가 나왔으니까 저기다 대입하시면 B 나오겠죠. 네, B, 짠. 됐어요? 그래서 곱하기까지 신경 써서 하시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14번. 그림과 같이 부피가 64이고 건너비가 168인 직류면체에서 세 모서리기 ABC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모든 모서리기. 자, 부피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64이고요. 건널비 2배의 AB, BC, CA 그 친구가 168이고 세 모서리가 등비수열이라 그랬으니까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쪽 거 곱과 같다. 이것들의 뭐죠? 풀이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특히 A 곱하기 C 여기 A 곱하기 C 여기가 B 제곱하고 똑같답니다. B가 끝나버렸죠 벌써. 여기다 넣으시면 1번식과 2번식과 3번식에서 3번을 1번에 넣으면 B 세제곱은 64 B는 4 이렇게 돼버렸다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2, 3번 가지고 여러분들은 A랑 C를 찾으셔야 되죠. 그래서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을 구하랬으니까 4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래서 찾으셔가지고 선생님이 B 구해줬으니까 계산하도록 합니다. 됐죠?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 수열 AN에서 A5번 AR의 4제곱 곱하기 A6번 AR의 5제곱은 9랍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수열을 표현해봤던 로그 3의 A1은요 A, 로그 3 A2는 AR, 로그 3의 A3는 로그 3의 AR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로그 3의 10번이니까 AR의 9제곱.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서 진수끼리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곱셈이 되죠. 그래서 로그의 3의 이것들이 전부 다 곱해지니까 이게 항수가 10개지 않습니까? 그럼 A가 몇 개 되죠? 당연히 10제곱이죠. 그 다음에 R은 이제 지수의 덧셈이 되니까 R의 1제곱부터 몇 제곱까지? 9제곱까지 더해주죠. 자, 1부터 10까지 참고로 1부터 10까지 55예요. 알았죠? 1부터 10까지 55. 그 다음에 1부터 9까지 더하면 10이 빠져야 되니까 45겠죠. 그래서 얘는 로그 3의 A의 10제곱, R의 45제곱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이걸 이용할 것 같으니까 A제곱 R의 9제곱이, A제곱 R의 9제곱이 맞죠? A제곱 R의 9제곱이 9랍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다가 몇 배를 해버리면, 양쪽에다 몇 배를 해버리면, 몇 배를 양쪽에 몇 제곱을 해버리면, 5제곱을 해버리면 A, 여기다 이렇게 5제곱을 해버리면, 5제곱을 해버리면 A10, R의 45가 9의 5, 바로 3의 10 이렇게 정리가 돼버리죠. 여기 3의 10이랍니다. 여기 3의 10. 그래서 땡큐 10 떨어뜨리면 되니까 1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주 로그의 기본적인 성질만 쓰니까 놀랄 필요 없다고. 자, 그 다음 곡선, 저기 있는 뭔가 곡선이 있는데 또 다른 곡선이 있어요. 물론 이제 3차 곡선 여러분들이 이제 만날 일은 별로 없지만 어쨌든 간에 곡선이 이렇게 있고 또 다른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서로 다른 세 점에서 한 점, 두 점, 세 점에서 만나는데 모두 다 등비 수열을 이룬다. 오케이? 선생님이 이제 그래프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그려준 거고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고 어쨌든 간에 곡선과 곡선이 만나서 교점이 세 개란 뜻이에요. 그냥 이해하셨죠? 근데 얘들이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그러면 세 점의 등비, 세 개가 등차면 A-D, A 플러스 D 기억하시죠? 오케이? 근데 등비수열은 그냥 잡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등비수열은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잡아야 돼요. 등비는 기술이 없어요. 얘는 알았죠? 그래서 이 세 개가 뭐가 되는 거죠? 바로 두 함수가 8x 세제곱은 k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 자, 두 함수가 만난다? 만나면 두 함수가 만나면 반드시 뭐가 발생한다? 만난다면 교점이 발생한다. 그러면 두 함수를 같다고 놨을 때 바로 교점이 바로 근이 되는 거죠. 교점은 x좌표. 여기까지 써줄게요. x좌표가 근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얘를 정리했을 때 8x 세제곱 마이너스 kx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은 0의 세근이 바로 교점의 x좌표 AR 제곱이 된다는 뜻이에요. 저 말을 저렇게 해놓은 거라고요. 오케이? 우리는 그걸 캐치해내셔야죠. 그럼 마지막으로 A 더하기 AR 제곱 곱하고 근각계수하고 있어요. A제곱 R, A제곱 R제곱, A제곱 R 세제곱은 이것분의 이거 1.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 근각계수 한다면서 안 써버렸죠? 세 개 모두 곱한 거 A제곱 R 세제곱은 이것분의 이거 해서 부호 바꿔야 되니까 8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K를 풀어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오케이? 이건 뭐로 묶으면? 지수로 묶으면 AR의 몇 제곱이? 3제곱이 8분의 1이니까 AR은 얼마죠? 2분의 1이죠. 그럼 AR은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넣어가지고 뭔가를 또 여기다 넣어가지고 K를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신경 써서 계산하셔야 된다고. 알아들었죠? 자, 여기 A는 또는 R은 해서 여기다 넣으셔가지고 여기서 나와요. A랑 R이 결정된다고. 두 식으로 결정된다고. 그럼 여기다 마지막 넣으면 된다고요. 알았죠? 네. 꼭 해보셔야 돼요. 뭐 안 되면 다시 해달라 하세요. 공비가 1보다 큰 어떤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할 때, 자, 등차는 적당히 n개씩 똑같이 묶지만 등비는 뭔 수열, 어떤 걸 한다고요?
2번, 4번, 10번. 그래서 얘를 S2번은 R-1에 초항 A의 R의 1제곱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이란다. 마이너스 1은 16. 자, 여기 1제곱이 뭐야? 2번이죠. 2번. 그 다음에 S4번은 R-1 A의 R의 4제곱 마이너스 1은 160. 그래서 얘는 R-1에 A의 R의 제곱 마이너스 1과 R의 제곱 플러스 1은 160으로 바꿔서 이 친구가 얼마라고요? 여기 써져 있잖아요. 처음에 16이라고요. 그래서 R제곱 플러스 1은 약분하시면 10, R제곱은 9. 그래서 R은 3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첫 줄에 공비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너 아니네. 그러면 R이 3 나왔어요. 이렇게. 여기다 넣으면 되죠. 여기다. 그러면 3-1분의 A의 3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게 8이고 2니까 약분하면 4. 4A가 16. A 나왔네요. 4. S10번 계산할 수 있죠? 네, 여러분이 하도록 합니다. 18번. 첫째 항이 1,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에 대해서.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1번부터 예쁘게 19번이 아니라 중간중간 쏙쏙쏙 빠졌죠? 그러면 그 수열을 써보시면 된다고요. 놀라지 마시고. 현재 AN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AN은 1. 그 다음에 뭐라고요? 곱하기 3. 또 곱하기 3. 또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갔다고. 근데 몇 번? 1번, 3번, 5번 이렇게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초항을 뭐로 잡고? 초항을 1로 잡고 공비를 뭐로 잡고? 홀수번끼리 갔으니까 9로 잡으셔야죠. 9로. 두 칸 갔으니까. 항수는 몇 개입니까? 1부터 19까지 10개죠. 10개. 1부터 20까지 해서 홀수만 잡아내면 되니까. 그래서 항수는 10개죠. 그래서 얘는 9-1에 초항 1 생략. 그 다음에 9에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신다고요. 이걸 계산하시면 안 돼요. 얘는 9-1이니까 8분의 1에 3의 2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된다고. 오케이? 저걸 계산할 수는, 직접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너무 크니까. 19번.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했을 때 다음이 성립한다. 그랬을 때 A20번이 2의 40제곱일 때 A30번이 뭐냐 물어봤죠. 자, 여기 써져 있잖아요. 1번부터 할 수 있다고. 그쵸? n에다 2를 넣읍시다. 3S1은 A2번 플러스 5랍니다. 오케이? n에다 선생님 뭐 넣었죠? 1 넣었잖아요. 1.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써져 있지만 사실은 이게 뭐라고요? A1하고 똑같은 거라고. S1 A1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3A는 AR 플러스 5 이렇게 첫 번째 식이 잡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A20번은 AR의 19제곱이죠. 그게 2의 40제곱이랍니다. 이렇게 써져 있죠. 오케이? 이거 두 번째 식이랍니다. 그랬을 때 A30번을 구하세요. A30번은 AR의 29제곱. 그죠? 요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A랑 R을 잡아내야 되는데 이걸 여기다 이렇게 하기는 너무 복잡하죠? 그쵸? 자, 그러면 바로 이거 성질을 사용해 보죠. AN은 SN에서 SN-2 요 성질 갖고 있나요,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저기 있는 수열이 3SN은 AN 플러스 1 플러스 5고요. 이거는 원래 주어진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N-1, 여기다가 N-를 한번 넣어보죠. N-1을 대입해보죠. 여기다 N-1 넣는다는 소리예요. 여기 N-1 조금만 이렇게 쓰고 지울게요. N-1 여기 집중하고 있죠? 그 N-를 여기다 슝하고 집어넣었더니 여기가 뭐가 되죠? 3SN-1은 AN 플러스 5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둘이 이렇게 뭐 해버려요? 빼버려요. 그러면 좌변은 3의 SN-SN-1이고 우변은 없어지고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어때요, 여러분? 얘는
뭐죠? SN에서 SN- 빼면 뭐죠, 여러분? AN이죠. 그러면 여기 3AN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고 1로 넘기시면 AN 플러스 1은 4AN이랍니다. 한 항 낮은 데서 다음 항으로 가려면 4를 곱해야 된답니다. 뭐가 나와버렸죠? 공비, 우리를 힘들게 했던 공비를 이렇게 잡아내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기서 해결이 되면 좋은데 이렇게 나열해 봤더니 전혀 안 보여요. 너무 숫자가 커가지고 이거 어떻게 끔찍하게 2의 40 어떻게 푸냐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거를 이용을 했다고. 오케이?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게 수학적 기납법이라 조금 어렵긴 한데 이제 뒤에 가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잘 하실 수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공비를 잡아냈죠. 그러면 공비 잡아냈으면 이제 어디다 넣어? 여기다 4를 여기다 넣어야지. 여기다 넣으면 누가 나와요? 당연히 A가 나오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죠. A 잡아냈고 공비 잡아냈으면 이거 끝났네. 그쵸? 이해하셨어요? 네, 이렇게 정리되신다고. 됐죠?